그러면 형제간의 재산을 갖고 싸울 일도 없다. 자식들한테 그만큼 했으면. 안녕하세요. 이한분TV입니다. 늙은 엄마 재산 그렇게 탐나니? 아버지 유언 따라 요양 몇 년 전에 복지관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어르신과 우연히 인연이 되었어요. 가끔씩 통화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떨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끊지를 않는 것이죠. 어르신,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예, 강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지막이란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무슨 뜻일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고마운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다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한 제2의 전원 생활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생활도 넉넉하니 마음도 넉넉하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복잡한 도회지에서 살았으니 시골의 전원생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여유로운 생활 속에 텃밭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대요. 부부가 10년만 전원생활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70세가 넘으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고 해서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내려가셨대요. 남편은 가난 말기였습니다. 뜻밖의 불행이 닥쳐왔어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 안색도 좋지 않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 가난 말기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시간이었대요. 너무 병원에서는 너무 늦어서 수술도 못하고 몇 군데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천명에 달려있다 하시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자. 돌아가시기 전 아내를 위해서 주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전원주택도 급매로 내놓자마자 바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한테 당부를 했대요. 아내한테 현금과 아파트는 절대로 자식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분명 내가 죽고 나면 큰 놈이 찾아와서 별소리를 다 할 것이다. 넘어가지 말아라. 나중에 늙어서는 재산에 효도를 할 것이다.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도 무시를 한다 하시면서 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쓰고 남은 돈은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기부를 하면 된다. 그러면 형제간의 재산을 갖고 싸울 일도 없다. 자식들한테 그만큼 했으면 부모 노릇은 다 한 것이다. 더 이상 자녀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대요. 남편은 간암 진단을 받고 6개월 투병을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수시로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투덜투덜 댄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지내시자니 장남이 엄마를 모실 테니 아파트 팔고 같이 살자고, 그리고 재산 관리는 아들이 하겠다고. 하물며 장례식 때 부의금 들어온 것도 돈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자식한테 좀 투자를 하라고 졸라댄답니다. 늙으면 돈도 쓸데없는데 죽을 때 갖고 가실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보라고 맨손으로 가지 않냐고 하면서 아들 시키는 대로 해야지 노인네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툭 하면 며느리하고 번갈아 가면서 찾아온대요. 둘째 아들은 부부가 명문대 교수랍니다. 부부는 시간이 되면 해외로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어쩌다 집에 한 번 오면 손님처럼 왔다가 바로 간답니다. 딸은 결혼하고 20년 되던 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합니다. 엄마, 봄이 찾아와서 예쁜 꽃들이 만발하는데 내년에 저 꽃을 볼 수 있을까?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꽃 구경하고 있겠지? 그래서 봄이 찾아오고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막내딸이 보고 싶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남편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안 오니 손자 손녀들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잘난 명문대 교수와 사업을 한답시고 부모 형제한테 손을 내미니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제가 단절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이러니 늙어서 무슨 자식 덕을 보겠는가. 엄마가 이렇게 수족이 멀쩡한데도 그러니 똥오줌 받아내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요양원에 갔다가 쳐넣을 것인데 차라리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큰아들과 입씨름하기도 싫고 사업하는 자식 돈줄 대주다가는 나중에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는 거죠. 남편이 늙어서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이 효자 노릇을 한다 한 말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아파트 팔고 연금 나오고 혼자 살아가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혼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어르신도 70세가 훌쩍 넘었으니 그렇죠. 마지막으로 추석을 보내고 요양원으로 입소를 합니다. 마지막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어서죠.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번 명절에 꼭 좀 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명절 밥상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정성껏 준비를 하셨대요. 점심때가 되어도 안 오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없었답니다. 너무 속상해서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같이 가야지 혼자 가는 게 어디 있냐고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혼자서 꾸역꾸역 먹다가 가슴에서 막 방망이질을 하더래요. 막 화가 나더래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결혼을 하고 나면 남의 자식이다. 벌떡 일어나서 쓰레기 봉투에 음식 장만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음식 쓰레기통에 갖다가 그냥 다 버렸대요. 그동안 정들었던 아파트 구석구석 손때 묻은 곳과 살림살이를 만져보는데 추억이 여기저기 묻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 것 같더래요. 집안의 물건은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남은 물건은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옷까지만 갖고 가신다고 합니다. 남은 여생 요양원에서 보냅니다. 부부가 전에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는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야지 편안하다. 앞으로는 자식들도 제 갈 길도 바쁘고 살기 힘든데 늙어서까지 자식에게 짐되는 거 싫으니 그곳에 가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가 생활도 하고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 늙어서는 요양원이 편하다고 하셨대요. 전에 남편하고 약속했던 요양원을 둘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내일이면 혼자서 걸어가신다고 하시면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10명을 다 키우시면서 자식은 부모 2분인데 자식이 서로 모시지를 못한다고 싸우고,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면 자식은 스스로 잘나서 성공했다고 큰 소리치고, 자식이 성공을 못하면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기에 자식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상을 받지를 못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자식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시대적 착오다라는 말로 팽팽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고통의 교집합은 있어도 이해의 교집합은 없다라는 말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